당신을 만나 다시 숨을 쉬게 되었다. 정혜원은 조용히 창가에 서 있는 김서진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은 미세한 떨림을 알아차리듯 그는 말 대신 따뜻한 숨을 내쉬며 살짝 손을 뻗어 김서진의 손등을 덮었다. 김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혜원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동시에 깊은 평온을 담고 있었다. 김서진은 작은 숨을 삼켰다. 나 많이 겁났어요. 이런 결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 솔직함조차 떨리고 있었다. 정혜원은 그녀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나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당신을 놓치는 게 그보다 더 두려웠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진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그녀는 단지 혜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걸 전하고 있었다. 혜원이 조심스레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단단했고 따뜻했다.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 그동안의 시간들이 천천히 지나갔다. 혼자 버텨야 했던 나날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피로와 상처. 그 조각들이 혜원의 품 안에서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혜원 씨.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는 서진의 이마에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둘 사이에 친밀하고 고요한 온기가 천천히 번져갔다. 사랑은 거창한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간들, 서로의 상처를 가만히 어루만지고 끝내 서로를 선택하는 순간들로 완성된다는 걸 그들은 잔잔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누군가를 소유하거나 증명하기 위한 의미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외로웠던 세월을 함께 감싸 안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걸어갈 용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그 밤의 감정은 치열하지 않았고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두 사람의 심장이 조용히 포개져 같은 속도로 뛰기 시작한 것처럼. 그것이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1. 그 이전의 이야기.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 첫 만남.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지극히 우연히 이루어졌다. 어김없이 찾아온 하루의 끝자락, 아내와 사별로 늘 쓸쓸한 저녁을 맞이하는 정혜원의 삶은 단조로웠다. 도심 작은 책방. 달빛 서재. 책방 주인 정혜원, 66.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하루는 닫힌 책방 문을 잠그는 일과가 거의 같은 의미가 되어버렸다. 문을 닫는 순간 그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오늘도 별일 없었네, 내일도 별일 없겠지. 평범한 고요. 하지만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는 고요. 그게 혜원의 하루 끝이었다. 책방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 그가 늘 마주치는 건 수년째 비어있는 듯 조용한 103호 집의 불 꺼진 창문이었다. 그 집의 주인 김서진, 62. 남편을 떠나보낸 뒤 혼자 살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다. 혜원은 한 번도 그녀와 길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저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 그러나 어느 날 저녁 혜원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103호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정 선생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서진의 말투는 조심스럽고 떨려 있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 밤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냥 잠깐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렇다고 이상한 의미는 아니고 혹시 잠깐이라도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줄 수 있을까요? 순간 혜원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 위에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 부서졌다. 그 자신도 밤이 외로워 미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평생 깊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제가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서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도움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있는 게 좋아요. 말 한마디나 숨소리라도요. 혼자인 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더 무서워졌거든요. 그 말은 혜원의 가슴에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스며들었다. 그날 밤 혜원은 조심스럽게 103호에 불 꺼진 거실로 들어섰다. 서진은 따뜻한 차를 내왔고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다.
어색함이 물처럼 고여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나쁘지 않았다. 책방은 조용하죠? 네. 요즘은 더 조용해요. 사람들이 책을 찾기보단 화면을 더 찾으니까요. 전책 냄새만 나도 마음이 편해져요. 그 대화는 너무 짧고 소박했지만 혜원은 그것이 지난 몇 년 중 가장 사람다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2번, 밤에 잠깐 함께 있기 라는 작은 약속을 만들었다. 천천히 따뜻해지는 집. 서진의 집은 넓었다. 사람 하나 떠난 공간은 꼭 온기가 빠져나간 듯 차가웠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날은 달랐다. 서진은 오래 묵혀둔 전등을 켜고 은은한 아로마 향을 피웠다. 혜원은 책방에서 자주 팔리지 않는 책을 들고 왔고 천천히 목소리를 낮게 깔아 책을 읽어주곤 했다. 그 소리는 서진에게 오늘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을 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서진은 혜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 선생님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예요? 혜원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젊을 때 멍청한 짓을 했죠. 잠시 흐려진 마음으로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준 적이 있고 그 일로 몇 년간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는 그 기억을 오랫동안 마음속 창고에 억지로 숨겨두고 있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그 뒤로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겁났어요. 서진은 말없이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사람은 원래 실수하면서 살아가요.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닌가요? 혜원은 그 말에 숨을 삼켰다. 그는 누군가로부터 괜찮다는 위로를 오래도록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3. 두 노인의 천천한 변화. 어느새 둘의 관계는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정혜인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친구들은 허리가 괜찮으냐며 농담을 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소문이 난 상황에 서진이 걱정도 되고 아무래도 가십거리가 되니 기분도 좋지 않았다. 혜원은 그런 시선에 예민했다. 사람들이 자꾸 묻네요. 저희 그런 관계 아니라고 해도 잘 안 믿어요. 미안합니다. 괜히 폐만 끼친 것 같아요. 혜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좀 놀랐을 뿐이에요. 그녀는 한참을 뜸들인 뒤 작은 미소를 보였다. 정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내 삶에서 요즘 가장 따뜻한 시간이거든요. 혜원은 오래된 가슴 한쪽이 다시 뛰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시리고 고독했던 정혜원의 밤이 이제는 서진의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날 이후 둘은 아예 밖에서 당당히 만나는 쪽을 선택했다. 도시의 작은 정원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산책하고 버스 종점까지 가서 바람이 부는 강가에서 오래 앉아있기도 했다. 한편 정혜원은 서진이 또 어떤 상처를 받을까 걱정되기도 했는데 그러나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일로 둘의 사이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혜원과 서진 사이에는 설명하기 애매한 따뜻함이 자라나고 있었다. 4. 서진의 아들 그리고 낡은 상처.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의 아들 윤성우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고단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잠깐 애 좀 봐줄 수 있어? 아내랑 싸웠어. 며칠만 부탁할게. 서진은 망설였지만 손자 도연을 안았다. 그러나 오랜 시간 외롭게 지낸 노년의 삶은 손자를 돌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 도연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할머니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서진은 결국 혜원에게 부탁했다. 혹시 이 아이 좀 봐줄 수 있을까요? 혜원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책방에 좋은 장난감이 많아요. 제가 데리고 놀아볼게요. 그는 책방에서 오래전에 딸과 놀던 나무 기차 장난감을 꺼냈다. 도연은 처음엔 툭하고 밀쳐냈지만 혜원이 기차를 조립해 작은 터널을 만들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다가왔다. 이건 어디로 가요? 네가 정해주는 거지. 학교? 그래, 학교로 가보자. 그 작은 대화가 시작점이었다. 도연은 점점 웃음을 되찾고 할머니와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서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죽음 앞에서 느껴지는 삶의 결심. 며칠 뒤 서진과 가깝게 지내던 이웃 친구가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고요한 죽음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혜원과 서진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불쑥 찾아오는 소멸의 두려움, 남겨진 자의 외로움. 그래서였다. 기분 전환도 할 겸해서 둘은 갑자기 도시 근교의 숲속 캠핑장으로 떠났다. 도연도 함께였다. 작은 텐트 안 모닥불이 지글거리는 소리. 도연은 구운 마시멜로를 들고 웃었고 서진은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다. 혜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누군가의 삶 속에 다시 들어왔다는 사실을 느꼈다. 6. 멀어지는 두 사람. 시간을 함께할수록 깊어지는 두 사람의 관계. 그러던 어느 날 윤성우가 서진의 집에 방문했다. 그는 혜원과 서진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얼굴을 굳혔다. 엄마, 저 사람하고 왜 같이 있어? 성우야, 오해하지 마. 그냥 그 사람 예전에 무슨 일 있었던 사람인 거 알고 있잖아. 엄마한테 가까이 오는 것 자체가 싫어.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진의 아들 성우는 불쾌함을 숨기지 않고 아들 도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정혜원은 서진을 위해 휴양지에 호텔을 잡고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만든다. 처음엔 외로움을 함께 견뎌내는 동지였다. 이젠 정말 연인 같은 둘. 이번에 멋진 데이트를 함께 즐기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며칠 후 딸을 소개하는 정혜원. 어린 시절 상처를 이겨내고 잘 자란 딸은 정혜원과 김서진의 사랑을 지지하며 응원한다. 정혜원은 마음이 따뜻하게 잘 자란 딸의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며칠 뒤 정혜원은 이웃 도시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그 사이 서진은 넘어져 발목을 크게 다쳤다. 혜원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간호했지만 윤성우는 차갑게 말했다. 오늘부턴 제가 모십니다. 어머니는 제 집으로 가실 거예요. 그 말은 사실상 혜원을 더 이상 어머니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는 선언이었다. 서진은 저녁 노을처럼 흐려진 표정으로 혜원을 바라봤다. 미안해요, 혜원 씨. 지금은 성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 아이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거든요. 혜원은 그 말에 아무런 불만을 품을 수 없었다. 그도 부모였고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긴 이별의 숨을 내쉬었다. 7. 그러나 끝이 아닌 작은 불빛. 며칠 뒤 윤성우의 집에 작은 택배 하나가 배달되었다. 보낸 사람 정혜원. 상자 안에는 도연을 위한 기차 장난감 세트 몇 개와 휴대전화 한 대가 들어있었다. 밤이 힘들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 않아도, 당신의 숨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혜원이 보낸 휴대폰이 따뜻하게 손에 들어왔다. 그날 밤 서진은 조용히 번호를 눌렀다. 정 선생님 자요? 아니요. 이제 막 잘까 했어요. 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집에서 다른 불빛 아래 있었지만 그날 이후 그 어떤 밤도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다. 세상을 떠나도 기억되지 않을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 하지만 서로의 마음에만큼은 따뜻한 자리 하나를 영원히 남겨준 작고 깊은 위로의 관계였다. 혜원은 그날 한참 미뤄둔 책방 간판 불을 다시 켰다. 서진은 새로 산 화분을 창가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두 사람의 밤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